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0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랑갑의 경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혜령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했는데 서영교 후보를 내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중랑갑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후보와 노혜령 진보당 후보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후보를 중랑갑 선거구의 단일화 후보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의 파괴에 맞서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중랑구에서 4선에 도전합니다. 중랑의 딸이라는 친근함을 내세우며 지역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서영교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1위를 기록하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노원 갑을 선거구에 대한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갑과 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차원의 정부 심판론 방침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갑을 선거구도 최근 후보 단일화를 확정했습니다. 갑을 두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노원 갑엔 우원식 후보, 노원 을엔 김성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과의 1대1 구도가 성사되었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를 막아내기 위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저 김성환에게 흔쾌하게 단일화를 허락해 주신 홍기웅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름 진보당 바람이 강했던 노원구. 실제로 서울 25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노원구에만 진보당 출신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기에 이번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도 큰 편. 하지만 각각 가불에 출마했던 권민경, 홍기웅 후보 모두 정부 심판론이라는 큰 뜻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릉동 주민들께서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진보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최나영 의원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 진보당을 더 키워주십시오. 공릉동 시의원은 진보당 유닛으로 힘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에 나설 때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거대한 국민적 항쟁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후보는 사퇴하지만 마지막까지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연일 이어지면서 총선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있는 중성동 갑 지역은 여야 모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승부처로 손꼽고 있습니다. 전현희와 윤희수, 여전사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중성동 갑 후보자들을 이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손꼽히고 있는 중성동갑. 현역인 홍익표 의원이 서초로 자리를 옮기자 여야 모두 이곳에 전략공천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서초구 국회의원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본인이 성동구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합니다. 굉장한 잠재력을 가졌는데 정치가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발전의 틀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내 전문성으로 여기 가서 진짜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에다가 저는 성동갑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의원의 맞대결 상대로 전현희 전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강남에서 24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았던 전 의원은 당내 여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격수의 여전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윤 전 의원과 맞대결 상대로 제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정권 심판의 선거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또
이번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 이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요. 여야 모두 이기는 선거를 위해 두 후보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목표가 뚜렷한 만큼 두 후보의 강점도 뚜렷합니다.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은 민생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전을 하려면 무조건 돈을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 이게 평생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정책통이거든요. 그 경제정책통 그런 것이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진 것 같아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한 해 1,000만 건 이상 되거든요. 그 국민들이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과 사회적 갈등들, 정책들을 직접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해결했던 그런 누구보다도 그게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보수가 앞섰지만 앞선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구청장이 승리했던 중성동갑. 실제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동률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박빙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강벨트,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서 있는 두 후보, 양보할 수 없는 두 여전사의 정면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은 정치적 상징성이 커지면서 신정치 1번지로도 불립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이번 총선에 나선 용산구 여야 후보들은 용산 발전에 저해된다, 아니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2년 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당시에도 용산 주민들의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찬성이에요. 너무 좋아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장기적으로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안 그렇겠어요? 지금 개발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현재 앞으로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곳에 있잖아요. 삼각지조 라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용적률이나 저희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되게 큽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는 대통령실 청와대 재이전을 가장 우선 정책 중에 하나로 내걸었습니다. 용산은 정말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바로 요 삼각지만 봐도 교통 심각하죠, 체증이요. 그리고 또 시위는 존중돼야 되지만 소음으로 주민들이 주거지 바로 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는 그 소음, 공해도 심합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하면서 용산공원 개방이나 주변 개발 등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옴으로 해서 개발의 어떤 부분에서 지연이 됐는지를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철도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더군다나 최근 서울시의 고도 제한 완화 결과를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있다고 추가 규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상징성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한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용산.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탈환하기 위한 야당의 공세도 거셀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성북을 지역은 민생경제 전문가와 청년 현장 전문가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민주당 김남근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약자를 대변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총선 출마 배경은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쫓길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정 운동을 했었고요. 국회 내에서도
한번 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본인을 민생개혁 전문가로 소개한 김 예비 후보. 코로나 이후 지역 경제는 더 악화됐다며 성북을 지역부터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들도 많이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봉제업 같은 도심 제조업도 있고 또 주거에서도 다양한 주거의 문화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민생 현장에서 민생개혁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성북에서 민생개혁 전문가로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상규 예비 후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장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고민해온 이상규 예비 후보. 국회에 입성해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갖고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우리 성북을에 꼭 출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예비 후보는 지역 현안으로 교통난 해소를 꼽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통 환경 제공 등 교육 특구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수목원과 키스트, 국방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월곡의 그 길목을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북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저는 우리 성북의 학생들이 좋은 학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특구 꼭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전문가와 청년 현장 전문가의 대결로 주목받는 성북을 선거구. 김남근, 이상규 후보 모두 필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남갑과 강남을 총선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강남갑에는 강남보건소장 출신 서명욱 후보가, 강남을에는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가 후보로 나섭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추천제로 진행된 강남구 갑을 선거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명욱 후보와 박수민 후보. 먼저 강남갑의 서명욱 후보는 강남보건소장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천으로 재기에 성공한 서 후보. 국민의힘은 고령화 시대에 선진적 제도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판단했다며 공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남을 후보로 선정된 박수민 후보는 당이 영입한 국민인재입니다.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유럽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박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역경제와 국가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갑을 선거구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양당의 강남구 3개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강남갑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후보와 국민의힘 서명욱 후보, 강남을은 강청희대 박수민, 강남병은 박경미 후보와 고동진 후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한강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고 인명구조까지 도맡은 배가 있습니다. 바로 한강경찰대 순찰정인데요. 서울시가 한강의 수상안전을 위해 낡고 오래된 순찰정 2대를 새로 만들어 한강에 투입시켰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강 순찰정이 한강 물살을 힘차게 가릅니다. 19일 진수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신형 순찰정입니다. 현재 순찰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2대를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순환사고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출동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순찰정을 이렇게 건조해서 진수식을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순찰정은 길이 9.5m, 무게 4.2톤입니다. 무엇보다 설계 과정부터 한강경찰대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구조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선미 공간이 기존보다 1.6배 넓어졌습니다. 특히 엔진 성능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존 순찰정보다 엔진 출력을 600마력으로 20% 높여 골든타임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감한 투자 해주셔서 이제는 정말 근무할 맛 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찾을 수 있는 한강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이번에 투입되는 신형 순찰정은 다음 달부터 망원과 이촌센터에 배치됩니다. 한편 한강경찰대가 보유한 순찰정 7정은 평균 13년으로 모두 사용 연한이 넘은 상황. 이해 시는 낡고 오래된 한강 순찰정을
28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노원구가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계동 104번지 일대에 위치한 백사마을이 지난 2009년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 20층 높이의 2,437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현재 백사마을은 기존 거주민 560여 가구 중 85%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달 30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김포골드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격 인상은 없으며 기존 기후동행카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없는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티머니를 무료로 다운받거나 실물카드 구매 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이용권은 16일부터 기존 1시간권에서 2시간권이 확대 지급됩니다. 중랑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가 새 학기를 맞아 중랑 디딤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랑 디딤돌 멘토링은 지역 내 대학생 멘토가 초중고 멘티들에게 자기주도 학습법과 진로진학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는 멘토로 선정된 대학생에게 활동비를 제공하고 1년간 우수한 활동을 펼친 멘토에게는 소정의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하며 멘티는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는 32명의 멘토 선발에서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60명을 모집하는 멘티 모집은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